출발되고 있는 수요일 2부 최고 운전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는 최고 운전 프로젝트 지역일간지 영남일보와 함께합니다. 교통방송 저희는 그 방송으로 그리고 영남일보는 지면으로 같은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볼 텐데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대구교통방송 신건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신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요즘 바쁘시죠? 네. 요즘 그 산불 현장 취재를 위해서 의성 오가신다고 고생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직접 눈으로 본 현장 상황 어땠는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이제 제가 시민 인터뷰를 하려고 북이성 나들목 인근 마을을 잠깐 다녀왔거든요. 네. 이제 시민들을 만나는 와중에도 이제 산 여기저기서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더라고요. 아, 분명히 이제 인터뷰할 때는 뒷산에서 불이 나는 걸 봤는데 어느 순간에 그 바로 앞산에서 또 연기가 피어오르고 뭐 여기저기서 불길이 막 치솟는 것도 보이니까 와, 진짜 무섭게 번진다라는 게 이런 말이구나 라는 거를 진짜 제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틀린말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딱 마을을 빠져나오고 나서 5분 만에 제가 달려온 길이 검은 연기로 휩싸이더라고요. 그 길을 달려온 이제 시민분을 제가 인터뷰를 해봤는데 네네. 정말 겨우겨우 빠져나왔다고 어딘지 분간도 안 된다고 안 되죠. 그분이 저기는 진짜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밖에서 보고 있는데도 그 단어가 진짜 딱 어울릴 정도로 정말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성 시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동네에 탄내가 엄청 진동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지금 보면 제 옷에도 이제 탄내가 엄청 진동을 하고 있는데 네. 예, 계속 안 좋은 냄새를 맡다 보니까 오늘 그 머리도 아파가지고 오늘은 마스크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가 고성 산불도 취재해보고 이제 강릉 산불도 접해봤는데 정말 매번 산불 현장을 느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무섭다는 거를 매번 깨닫고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좀 마음을 잘 추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같이 도와야죠. 네, 우리가. 맞습니다. 마음이라도 함께 모으고 이렇게 도와야 됩니다. 진짜 힘겨운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의 확산은 없길 진짜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자, 초운전 프로젝트 오늘은 또 어떤 얘기 함께 나눠볼까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고령 운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가까운 일본이 고령 운전자 증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부터 고령화를 겪은 곳이라서 일본의 대응 참고가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일본은 이미 1994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가면서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도에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으니까요. 일본은 이미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제를 24년 전부터 겪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일찍이 대책으로 내놓은 게 1998년 면허 반납 제도입니다. 이 이전에도 영국에서도 면허를 반납받고 있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도화해서 운영을 하는 건 일본이 세계 최초여서 많은 나라들이 면허 반납 제도를 운영할 때 일본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면허 반납률이 얼마나 됩니까? 일본도 면허 반납률이 2%대로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네? 그래요? 네. 이 일본은 면허 반납률을 따로 공표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보면은 2009년엔 일본의 면허 반납률이 0.4%였고 이 공개된 자료 중 가장 최근인 2018년도에는 2.2%였습니다. 생각보다 높지 않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면허 반납 제도를 도입해서 이 보완도 많이 하고 반납할 때 주는 혜택도 많단 말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면허를 반납하면은 이 대중교통이랑 택시 할인권도 주고 또 쇼핑이랑 의료비도 할인을 해주고 있거든요.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면허 반납 혜택이 꽤 많은데도 반납을 그러면은 안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교통카드를 한 번에 안에서 주는 우리나라와는 혜택 차이가 큰데도 면허 반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인센티브 제도로 면허를 반납하는 건 결국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반납이라는 것은 외국 어떤 나라든지 이 정도뿐이 안 돼요. 반납해서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없거든요. 만약을 위해서라도 내가 운전면허를 유지하고 싶지 왜 이걸 내가 반납을 하겠어요? 시골에 있다. 자가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급할 때. 그나마 도심지에서 인센티브 주고 아 이건 난 도저히 안 되고 내가 사고도 생기고 가족들이 설득도 해야 되고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2%는 원래 그렇게 해서 나오는 축이에요. 면허 반납 제도의 이런 한계. 일본은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네, 일본 정부도 대책을 고민하다가 내놓은 게 2017년 내놓은 서포카 제도입니다. 이 세이프티 서포카의 줄임말인데요. 이 일본 정부가 당시 고령 운전자 사고를 분석해봤더니 가속 페달과 제동 장치를 착각하는 조작 오류가 주요 원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고령 운전자의 사고 방지를 위해서 자동 제동 장치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차선 이탈 경보 장치, 지능형 전조등 등 첨단 안전 기술을 갖춘 차량에 인증을 부여하고요. 또 서포카 전용 면허라고 해서 이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는 제한 면허를 발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막는 건 힘드니까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이제 지원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서포카는 실제로 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일본 교통사고 종합분석센터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포트카 차량의 10만 대당 인명사고 건수는 일반 승용차보다 4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 2022년부터는 7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할 때 인지 기능 검사를 받도록 하고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있으면 차량을 이용한 기능 검사를 추가로 받도록 제도를 강화했고요. 이 지난해부터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 장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차량이 도입될 수 있을까요? 사고 감소율이 꽤 커가지고 야 이거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하지만 이런 차량을 도입하려면 관련 기술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제도조차도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일본은 서포트카를 제도화하기 전인 2012년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같은 안전 기술을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가면서 설치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완성차 업체들의 폐쇄성 때문에 이 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이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의 말을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페달 오작 방지 장치 중소기업좀 소개시켜달라 그래서 없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뚝딱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요. 개발하려면 최소한 반년 걸리거든요. 개발할 때는 그 캔통신이라든지 오비투 정보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서 쓰기 때문에 대기업들도 협조를 해줘야 돼요 제작사들이. 우리나라는 협조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 제작사는 이거 큰 기술적 어려움이 없어요. 기존에 있는 시스템 쓰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지금 노화된 고령운전자 차량은 대부분 다 그 오래된 차량들은 애프터마켓용으로 장착을 해야 되잖아요 중소기업에서. 이런 걸 촉진시켜야지. 제작사가 신차에다가 장착한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을 해야 안전장치를 설치하기가 쉬운데 이게 이제 힘들다 이런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완성차 중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적용된 차량은 경영 SUV 전기차 딱 한 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운전하는 게 1톤 트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차량들의 설치가 돼야 효과가 있는데 정작 이런 게 장착된 차량도 없고 또 우리나라에는 설치할 수 있는 곳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서포트카와 관련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보조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있다고 해도 안전장치에 대한 국내 기술 표준이나 인증 제도가 없어서 사람으로 치면 걸음마도 떼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듣고 보니까 우리 현실은 좀 답답한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의 서포트카가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운전 스타일이나 도로교통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르잖아요. 좀 틀리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들여왔을 때 우리나라도 똑같이 사고가 줄어들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도 있다고 합니다. 이옥은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상 전체적인 운전자들에 대한 사고율은 줄었다라고 나오는데 실제 75세 이상에서는 별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다만 그게 이제 사고의 이제 경중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정부의 예산 없이 무조건 의무화를 통해서 차량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의무화가 되면은 이제 젊은 층이나 젊은 사람들, 되게 건장한 사람들은 이런 구입에 대해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거를 일본에서 성공했으니까 우리도 그대로 드리겠다라고 하면 분명히 부작용이나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무조건 의무화는 좀 그러네요. 반발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일본의 경우는 이 기능을 장착하는데 새 차에는 80만 원, 애프터마켓에서는 35만 원을 부담했다고 하거든요. 이 안전을 생각하면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비용은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는 지금 면허 반납을 하면 10만 원, 20만 원, 뭐 강남 같은 경우는 50만 원까지 충전된 교통카드를 준다고 해요. 이 면허 반납에 의존하면서 일회성 지원 금액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늘리기보다는 이 고령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기술을 도입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그 이번 고령 운전자 관련해서 취재를 쭉 하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을 들었다고요. 네, 이 최근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뉴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네네. 이 저희 시리즈도 거기에서 시작을 했던 건데 이 기사들 댓글을 보면 고령 운전자를 비난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호근 대덕대학교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댓글을 보면은 고령 운전자들이나 경로를 폄훼하는 이런 글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조건 운전면허 박탈해라, 운전 안 하는 게 상책이다, 이런 댓글들이 좀 심하게 올라오는데 실제 본인들도 시간이 지나면 고령 운전자가 되는 거고, 고령 운전자 같은 경우는 실제 개인의 건강관리 상태에 따라 가지고 운전 능력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이걸 갖다가 이제 고령 운전자라기보다는 운전 위험군 이런 표현을 써요. 연령대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이렇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를 총칭해서 말을 하거든요. 그렇죠. 고령 운전자를 향한 무조건적인 비난은 이거 옳지 않죠. 어디 나이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이를 먹는 거고 결국 저도 언젠간 고령 운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고령 운전자 사고를 보고서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나중에 고령 운전자가 됐을 때 나는 면허를 반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쉽게 말하면 면허 반납해라, 운전하지 마라. 이런 말들이 세월이 지나면 내가 똑같이 들어야 하는 말이거든요. 이 그런 것들을 역지사지하면서 고령 운전자 문제를 바라본다면 모두가 수긍할 수 있고 다양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건 기자님, 오늘 여기까지 듣죠. 오늘 얘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TVN 대구교통방송과 영남일보가 함께하는 최고